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5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 5일 필수노동자와의 간담회 개최,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 등 모색. 2020년 12월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명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버스기사 등 운송 서비스 종사자 등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추진 배경, 해외 및 국내 지자체 지원 사례, 광명시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보건의료 종사자의 심리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필수 노동자들의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필수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하여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지방정부 추진단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KF 마스크 등 안전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사 지원, 심리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3월 중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광명시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30만원 지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광명 핀셋 세차 지원으로 의료비, 의료기기 구입에 경제적 부담이 큰 차상위 장애인, 심한장애 300가구에 30만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명 핀셋 지원, 세차, 전달식에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상재, 대시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는 9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지원금은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광명 핀셋 지원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광명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시는 광명 핀셋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787가구를 발굴하여 온누리 상품권, 생계비 등으로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관협력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날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하여 지난해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 지회장 및 광명수어통역센터장 전격 사임. 그동안 지역에 논란이 되었던 4.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 지회장 및 수어통역센터장 임면 건의 당사자 전격 사임으로 마무리되었다. 4. 한국농아인협회는 광명시의 2월 9일 유선상으로 당사자의 사임 의지에 따라 오늘자로 지회장은 광명시 선출이사 중 1명을 임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총회를 통해 선임할 것이며 센터장의 경우 취소 공지와 함께 3월 중 재공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자살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살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광명시를 대표하는 각 종교계 및 단체와 힘을 모아 자살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광명시와 광명시 자살 예방센터는 지난 4일 대한불교조계종 붓다사, 대한숙박업중앙회 광명시 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살 예방에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숙박업중앙회 광명시 지부는 숙박업소 종사자들을 생명지킴이로 지정하여 자살고 위험군 발견 시 자살 예방센터에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숙박업소 20곳을 생명사랑 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총 200개 객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금강정사, 철산성당 등 지역 주민과 밀착도가 높은 종교계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광명시 지부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심되며
투숙객을 면밀하게 살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붓다사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살 없는 안전한 도시, 웃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 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등에 전화하면 24번지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2021년 한차 검정고시 지원.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한차 검정고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꿈드림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4월 10일 검정고시 응시일에는 시험장 이동 차량을 지원한다. 또한 학습지원 교실인 해봄교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검정고시 온라인 특강을 운영한다. 검정고시 온라인 특강은 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각 과목별 전문 강사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되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한차 검정고시를 대비해 학습 방법 코치와 기초학습 멘토링 지원 및 교재 지원, 온라인 수강권 지원, 합격 응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120명, 2019년 163명, 2020년 176명에 달하고 있다. 검정고시 접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꿈드림 762-1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습지원 이외에도 자립지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캠프 및 체험활동 지원, 교통비 및 식비 지원, 건강검진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자활센터 2020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업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 표창 수상.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한 단체 및 개인 표창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지역자활센터는 광주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데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으며 또한 단체 표창 수상과 더불어 박승희 주무관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지역자활센터 정미희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뇌혈관 질환자를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뇌혈관 질환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 회복 및 자활을 위해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